오늘 운동은 프레스, 프론트 스쿼트, 데드리프트, 백 익스텐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프레스 같은 경우에 오늘 3개씩 쌓았는데 그래도 감이 조금씩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나름 고중량에 대한 감이 현재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체중이 더 빠져가지고 현재 87 정도 나가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프레스가 잘 밀렸던 것 같습니다. 다시 조금씩 더 먹어주면서 체력을 좀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 소화 능력이라던가 개인적으로 행복감, 뭐 이런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체중이 더 내려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래도 스트렝스 향상을 더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엄청 많이 찌워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살짝 더 강제로 올려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오늘 프론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감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좋은 팁을 말씀드리자면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론트 스쿼트가 됐든 뭐 하이바 스쿼트가 됐든 오버헤드 프레스가 됐든 데드리프트가 됐든 내 중심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아마 이런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. 그냥 뭔가 중심이 앞에 있고 힘들게 들리다가 갑자기 중심을 나한테 갖고 오니까 확 뽑히는 느낌. 그 느낌을 깨우치시면은 다른 운동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전부 다 한 5에서 10% 정도는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오버헤드 프레스도 마찬가지. 그리고 뭐 프론트 스쿼트도 특히 프론트 스쿼트가 중심이 앞으로 조금만 흐르는 느낌이 있다면 하단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견착 자체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내 중심으로 갖고 오면서 앉고 또 내 중심에서 민다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. 현재 프론트 스쿼트를 오랜만에 하고 나서 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무게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데드리프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한쪽이 좀 뭉쳐 있어서 현재까지도 재활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그냥 180이 굉장히 가볍고 좀 웜업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더 조심해서 더 힘을 줘서 몸통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재활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당분간은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180 이상으로 180을 넘기는 무게까지는 안 할 생각이고 이 정도 무게로 어느 정도 재활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현재 조금이라도 좀 덜 불안할 때, 그러니까 좀 더 재활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백 익스텐션을 진행한 것도 있었습니다. 백 익스텐션을 좀 더 상체를 더 많이 숙일 수 있는 곳이 기구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저 레버리지 짐에서 하는 백 익스텐션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. 당분간 이렇게 조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스쿼트를 할 때는 허리에 불안감이 크지 않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오늘 요즘에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내가 얼마나 근력 운동에 대해서 타고났고 아닌지 저도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. 제가 뱅크 샐러드라는 곳을 통해서 당첨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88등, 뭐 90등 그리고 열성 유전자를 다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는 솔직히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남들보다 힘이 세고 성장이 빨라서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역시 이래서 내가 지금 약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인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 유전자 검사로 나온 결과로 이 사람이 타고났고 안 타고났다를 정할 수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력을 밖으로 표출하려면 단순히 근육의 어떤 열성이 더 많고 우성이 더 많고 이런 것보다도
내가 골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, 내 몸통이 좀 더 골격이 벌어져 있어서 근육의 단면적이 더 많은 사람인지, 내가 식욕이 많은 사람인지,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스포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육의 성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운동 센스라던가 운동 신경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순히 내 근육이 싱싱한 사람이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NBA로 봤을 때 흑인들이 훨씬 더 잘해야 되지만, 현재 루카 돈치치라는 이런 NBA 선수는 그런 흑인 정도의 운동신경은 아니고 살짝 느린데도 불구하고 운동 센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NBA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고, 또 근육의 이런 성질이 열성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 골격이 굉장히 넓다 한다면 힘이 셀 수 있습니다. 근육의 단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. 그런 예로 보자면은 박혜정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. 역도 중학교 때부터 뭐 저도 봤었는데 이슈가 돼서 요즘에는 거의 당연히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갖고 올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선수가 여자고 또 중학교 때 중3일 때 스쿼트를 230을 했습니다. 240을. 여잔데 이게 그분이 당연히 안 타고난 남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근력을 만들기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왜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남자보다 당연히 적게 나오니까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근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저는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골격이라던가 이런 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타고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훨씬 더 당연히 근육의 성질도 우성이 더 많겠지만, 그걸 떠나서 골격 자체도 굉장히 벌어져 있고, 그래서 뭐 스쿼트를 하기 적합하고 뭐 클린저크를 하기 적합하게 그렇게 태어났다고 저는 봅니다. 이렇게 단순히 유전자 검사로만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, 혹시나 유전자 검사가 잘못 안 좋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유전자 검사 결과로는 굉장히 다 안 좋지만 벤치프레스가 제가 약간 센 이유가 가슴통이 살짝 제가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손목 발목은 굉장히 얇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찌됐든 유전자 검사를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도 그걸 해서 판단하지 마시고, 그 사람이, 내 자식이 얼마나 더 이 운동에 대해 열정이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,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운동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